역시나 중국 사람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정상 국가가 아니라 넷플릭스도 우회해서 몰래 도둑 시청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2가 잘 나가기 시작하자 이때다 싶어 또 만물 중국 기원서를 꺼내들며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건데요. 아주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근거요? 근거도 없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징어 게임 1에서도 그랬지만 2에서 나오는 게임과 문화 모두 중국에서 유래한 것을 마치 한국이 훔쳐서 한국 거였던 것처럼 전 세계에 홍보해서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건데요. 운동회 같은 전체주의적 일제강점기의 산물을 가지고 일본이 주장했으면 몰라도 또 오징어 게임, 달고나, 비석치기 공기놀이까지 전부 중국 거라고 말하니 도무지 반박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한국에서만큼은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외국인들의 잣대가 한국인과 다르다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 2는 훈풍을 타고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관심과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억가들이 판을 치며 형편없고 진부하고 지루하다는 평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든지 정치색을 띠고 평가하기 좋아하는 양반들은 탄핵 시위나 계엄 등 현 상황을 들어 갑론을박을 하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두고 감독이 이야기하려 하지도 않았던 정치 논쟁을 꺼내들기도 하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경계하고 긴장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어불성설식 떼쓰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특히 호평받으며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을 바짝 올린 오징어 게임 2의 선전에 발목을 잡겠다고 나선 중국인들의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를 소상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중국 네티즌들이 오징어 게임을 몰래 시청하고는 여기에 등장하는 각종 게임들의 기원이 모두 중국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오징어 게임을 검색하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여러 게임의 원조가 중국이라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 대국답게 각각의 조회수도 수백만에서 수천만 회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상황인데요. 사실 이들의 주장은 시즌 1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징어 게임의 모티브가 된 오징어 놀이의 경우 과거 중국의 전통 놀이인 사방치기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라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오징어라고 불리는 이 놀이는 과거 중국에서 땅에 선을 긋고 놀던 사방치기에서 기원한다. 아주 오래전 진시황 시절부터 중국에서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했다. 한국이 중국을 선망해 보고 따라하던 것이 오징어 게임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끌었던 달고나의 경우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만들어 먹던 음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빠찌각고도 백종원이 중국 음식을 한국 것인 것처럼 호도한다며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것을 들면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중국에서 이미 먹던 간식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설탕을 녹여 과자로 만드는 형태는 아시아 어디에서나 존재했다. 그리고 아시아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문화는 공통적으로 중국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라며 문홀리에 문홀리를 더해 공격을 일삼고 있는 건데요. 이번 오징어 게임 2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공격을 합니다. 이번 상상 속 달고나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삼각형 문양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부터 시작해 비석치기, 공기놀이와 제기차기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외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까지 악에받쳐 화냈는지 모를 정도로 화를 냅니다. 한국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국 중국의 전통 문화를 가져다가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전통 문화가 없는 소국이 행하는 전형적인 도적질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인들이 목소리 높여 놀랍게도 일본 편을 들어 한국을 욕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가 일본 놀이를 베낀 것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이런 형태의 놀이는 어떤 문화권에나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단 한 번에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으로 더 이상 대응이 불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웃기는 짬뽕입니다. 중국은 사실상 오징어 게임을 볼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공산당이 금지해서 넷플릭스는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15억 중국인은 모두 불법 다운로드 등 비정상적인 루트로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는 셈이죠. 그럼에도 중국에선 오징어 게임 2의 인기가 대단한 상황입니다. 관련 상품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 상해 항복판에는 오징어 게임을 테마로 한 달고나와 게임 상점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우리 콘텐츠를 그대로 베껴 만든 오징어의 승리를 냈다가 철퇴를 맞기도 했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놀이들의 일부는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놀이입니다. 하지만 일본 놀이라 하지만 황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놀이 자체가 아니라 어린 시절 티 없이 즐겁게 놀던 마음으로 현재의 탐욕을 극대화하고 매 순간의 선택을 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놀이는 재료에 불과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놀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지역사회 결속력과 상호교류는 물론이고 공동체 문화를 생활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세시풍속 놀이로 심신이 단련된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추억놀이에 마음도 맑아졌고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동체 놀이 속에서 통합적이고 가슴 따뜻한 인성을 배웠기 때문이죠.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감싸는 따뜻한 가슴으로 사는 세상이 놀이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었죠.
이런 공동체 놀이를 즐기면서 한국인은 특유의 인성과 감성을 길러왔던 자랑스러운 민속문화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은 벚꽃 창신의 정신으로 이런 문화를 글로벌하고 트렌디한 감각으로 재창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그 누가 보더라도 이질감이 없고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걸작을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 현재도 오징어 게임 2는 넷플릭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전 세계 93개국 모두에서 930점 만점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역사상 최초라는 기록까지 나왔죠.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현재 공식적으로 서비스하지 않아 VPN이나 불법 다운로드로 시청한 사람들 통계까지 합친다면 역사상 최초의 전 세계 1위 등급 K-드라마가 또 나오게 된 건데요. 이상하게 여전히 한국의 일부 시청자들과 일부 언론에서만 형편없다는 억가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국에서 뭔가 잘나기만 하면 까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기세등등하게 활개를 치고 다니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오징어 게임 1도 처음에는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국내에서는 허접하고 틀에 박힌 신파가 가득한 데에 잔인함만 가득한 망작이라는 평가가 나온 반면에 해외에서는 참신하다, 처음 경험하는 종류의 서사다라는 180도 다른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던 겁니다. 결국 각종 상을 싹쓸이하며 단 200억을 투자해 1조가 넘는 수익을 낸 전무후무한 K-드라마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죠. 심지어 미국의 시청자들은 몇몇 장면으로 다음 시즌3 내용을 예측하기 위해 한국의 국민학교 학생들이 하고 놀았던 그 시절 놀이들과 국어 교과서의 철수와 영희, 민수 등 다양한 등장인물의 역할을 추정하기 시작하며 이베이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한국 교과서가 폭발적으로 거래되는 등 특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배우 각자의 필모그래피와 전형적인 한국적 스토리 전개가 뻔하고 지루했을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뻔한 K-드라마의 전개가 매 순간마다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는 신선함이 가득한 콘텐츠였다는 반전 매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해는 갑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서사가 적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콘텐츠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한국적인 이야기로 글로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우리가 뻔하게 생각하는 이 스토리텔링이 매력있고 의미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메가히트한 시즌1의 후속작임에도 불구하고 복수극의 시작이라는 방법으로 새롭게 꼬아 만든 시즌2가 이 정도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성공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냥 게임을 하겠지, 더 많은 게임을 할 뿐이겠지 라는 예상에서 완벽히 벗어난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공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창작물에 대해 너무나 야박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뻔하다, 싸구려 심파다라는 우리 내부 총질로만 평가받을 수 없는 K-드라마임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평가가 오가고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 교과서를 수집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외국인들이 넘쳐나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상상이 날 수 있었을까요? 외국인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며 게임을 하고 공기놀이를 하기 위해 한국 문방구에서 공기를 자는 모습을 상상이 날 수 있었을까요? 오징어 게임의 연전연승을 자축하며 다음 시즌의 성공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